뭐 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뭐 사니 함께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우리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쉽게 한번 또 풀어볼 텐데요. 제 옆에 오늘도 일터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고란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 뭐 요즘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얘기인데 또 좀처럼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가상자산에 속하는 거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좀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인이죠. 스테이블이니까. 근데 예. 코인인데 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테이블한 코인이다라고 했어요. 네. 코인이라고 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된 자산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의 인터넷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5만 원을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지금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서 이렇게 드리면 되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요새. 자, 제가 앱을 켭니다. 은행 앱을 켜고서 5만 원 딱 송금을 해드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 앵커님한테 5만 원이 가죠. 예.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드릴까요? 네, 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 계좌에 5만 원 찍혔으니까 진짜 돈이 갔구나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실제 돈이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은행이 자신들의 전산망에서 제 계좌에 있는 5만 원을 차감하고 앵커님 계좌로 5만 원 넣고요. 또 5만 원 차감하고 저 아나운서 계좌로 5만 원을 넣는 거예요. 예.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돈이 간 건 아니고요. 그 은행들이 이렇게 수많은 거래가 일어난 다음에 한 11시 55분부터 12시 10분 사이에 혹시 은행 앱 이용해 보시면 앱 이용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있죠. 공동 결제 전산망 어쩌고저쩌고 그런 예, 시간이다. 예. 그때 바로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뭐 실제로 모이는 건 아니고요. 그때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래를 다 정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면 신한은행으로 보낸 돈이 있고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걸 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에서 300억을 받아야 돼라고 하면 그 밤에 이렇게 정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네. 코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로 가치가 이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네. 우리 앵커님한테 보냈다고 하면 제 지갑에서 앵커님 지갑으로 진짜로 5만 원이 가는 거예요. 5만 원의 가치가. 네. 이게 바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가 뭐냐? 아까 제가 은행들끼리 가고 주고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은행들끼리 주고받다 보니까 은행들이 은행 업무를 하려면 사람도 쓰고 전산망도 운영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비싸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가치가 직접 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은행이 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이 취하던 수수료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가치가 직접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시간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은행들끼리 전산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시간 이전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근데 해외로 송금할 때 느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나 이틀 걸리나요? 아니면 이제 저기 약간 뭔가 좀 개발도상국 이쪽으로 보내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은행에서 직접 일한 적이 있었어요. 첫 직장이 은행이었는데 네. 그때 그 주변에서 일하는 조선족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받은 월급을 중국의 지방에 있는 은행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가기까지는 한 15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예. 가치가 직접 이전되는 거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갑니다. 가치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이제 원래는 우리가 현금 대신에 신용카드도 잘 써왔고 맞아요. 뭐 네이버페이 같은 빅테크페이도 잘 돼 있고 우발뱅킹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굳이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실제적인 부의 이전이 가능하다. 그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만 생활하고 있고요. 은행망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수수료 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카드 수수료 저희 안 냅니다. 소비자는. 하지만 소상공인 분들은 부담하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맞아요. 부담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그 민간 소비 쿠폰 지급할 때요. 그때 30억 연 매출 30억 이하의 경우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한 1% 안팎입니다. 근데 이걸 정부에서 야 1%보다 좀 더 낮춰줘라고 카드사에 요구를 했어요. 근데 카드사가 굉장히 난색을 피웠습니다. 네. 이미 역마진인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더 낮춰주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보자면 카드사의 경우에는 그 지난번 우리가 2000년대 코로나 때, 네. 2020 코로나 때 그때 문재인 정부 때도 쿠폰 지급했잖아요. 그랬죠. 그때 역마진이 한 80억 정도 발생했다라고 해요. 수수료를 낮춰주다 보니까. 이런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는 수수료 부담을 안 하니까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결제망이 묶여있지 않은 해외로 송금할 때가 예.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바로 송금이 되지 않고 수수료도 굉장히 비쌉니다. 네. 아마 그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국내에서만 생활하신다면 스테이블 코인 그 뭐야 뭐 차이 없잖아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복잡한 경제 구조, 금융 구조들을 좀 단순화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효율성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뭐 화폐 제도는 계속해서 바뀌어왔지만 좀 새로운 화폐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거다.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은행 영업 시간에도 관계가 없고 수수료가 낮다는 맞아요. 이점이 있다면 해외에 자녀가 유학을 간 상태라면은 생활비 보내줄 때 굉장한 이점이 될 그런 게 것 도움 같은데요. 되겠네요. 실제로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약간의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보통 이제 USDT, USDC라는 걸 많이 쓰는데요. 그 USDT, USDC를 어디서 구하느냐? 그 장외거래 뭐 약간 어둠의 시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네.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에서 사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 거래 내역이 다 증빙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부모님이 산 내역이 있고요. 내가 산 USDT를 그리고 내 지갑으로만 보낼 수가 있어요. 아들 지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 지갑으로 보냈다가 내 지갑에서 아들 지갑으로 보내는 약간 이런 불편한 과정을 겪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수수료는 확실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가 국내에서만 생활하면 이런 거 체감이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지금 물건 살 때 쓰이고 저희 보도로도 나갔던 부분이지만 이제 실제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ATM 같은 것도 설치된 곳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일상생활 속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리닷페이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과 이 비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결제망과 연동이 돼서 실제로 실물 카드로 코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마트나 편의점, 호텔, 항공사 등에서도 일반 카드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서울 남대문 시장에 가면요. 외국인 전용 가상화폐 인출기가 오. 있습니다. 이게 구비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권과 또 전자지갑을 이렇게 인증을 하면 예. 시세에 맞춰서 코인이 원화로 인출이 가능한 거죠. 요거 이제 외국에서 놀러 온 관광객들에게 네네.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을 알겠고 효용 가치를 알겠는데 이걸 조금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 코인 자체의 가치가 급등할 일은 또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급등한다라고 누가 팔잖아요. 내가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러면서 팔면 그건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또 문제가 되고. 네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들의 관심사가 지금 디지털 자산 쪽, 그러니까 코인이 아니고 코인을 발행하는 그 발행사, 대표적으로 서클 이런 곳들인데 네네. 이런 곳에 관련주에 지금 자금이 막 유입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이제 4일에서 10일 보니까 순매수 1위 종목, 서학개목 순매수 1위 종목이 옛날에는 덮어놓고 테슬라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서클입니다. 서학개미들이요, 약 500억 넘게를 사들였습니다. 단 이제 5일간만에요. 예. 그럼 이렇게 2위가 또 그럼 어디냐? 서클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코인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두 번째로 많이 사들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M7 종목들 중심으로 사들였다면 지금은 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 매수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의 발빠른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행사가 얻어가는 이익들, 발행사의 성장 쪽에 투자 관점이 있는 건데 네네. 발행사가 지금 어떤 이익들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코인을 발행하면서? 일단 발행사 입장에서는요, 발행할 때 약간의 이제 수수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발행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은 이 가치를 스테이블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예. 담보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 달러를 들고 와서 100만 달러 어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100만 달러 어치의 이 발행사는 예. 미국 국채를 삽니다. 그럼 미국 국채에서 약 4% 정도 이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자 수익이 현재 그 구성하는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2위 기업인 서클 같은 경우 상장사니까 괜찮지만 이제 1등 기업은 테더라는 회사거든요. USDT를 발행하는 네네네. 이 회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이 무려 137억 달러. 어. 모건 스탠리나 시티은행보다도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근데 지금보다 더 커질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당연히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어디야? 상장된 곳은 서클밖에 없네? 예. 라고 하면서 서클로 지금 투자금이 몰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투자 관점에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 자, 이렇게 미국의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이 급속도로 국내에서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원화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하나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거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마치 조선 말에 그 쇄국 정책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장을 빨리 진출해야 되고 좀 불안하지 않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도 좀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어쨌든 소외되지 않고 뭐 국부 유출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죠. 네. 아직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대책을 좀 세우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아마 이번 주에 관련된 입법이 진행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부정할 수 없는,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도 봤듯이 우리의 실생활에 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든지 편의점, 뭐 결제 수단으로서 곳곳에 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서 이런 미래가 지금 나온다면, 우리 눈앞에 있다면 우리도 좀 대비해야 된다. 원화 코인을 만들어서 좀 점유율을 높여놓자는 차원인데, 이게 좀 멀리 보면 통화주권 이런 것과도 연계가 좀 돼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뭐로 비유하냐면요, 통화 고속도로라는 비유를 쓰거든요. 고속도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원화나 달러는 다 법정 화폐예요. 법정이다 보니까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스테이블 코인 형식으로 바꾸게 되니까 국경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해외 송금이 즉각적이고 스스로도 싸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가 통화 고속도로를 깔아놓지 않으면 우리의 원화가 달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 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고속도로를 깔아놔야지 그 위에서 차라도 좀 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70년대 경부 고속도로를 깔아서 경제 성장을 도모했던 것처럼 통화 고속도로를 깔아놔야지 앞으로 이 그 국경이 무너진 시대, 통화의 국경이 무너진 시대 그나마 원화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아예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들 논의 중인데, 뭐 오늘 이제 미국에서부터 넘어온 소식은 하원에서 조금 이제 제동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기에 대비해서 원화 코인 만들어야 한다. 벌써부터 기업들의 또 움직임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란 기자님 모시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